절도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절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형법 329조입니다. 조문을 보실까요?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절도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절취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가 점유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점유 배제와 점유 취득 모두 있어야 절취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착수 시기와 관련이 있겠죠. 절도의 착수 시기란 점유를 배제함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다. 즉 밀접행위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시작한 때, 물색행위설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두 가지의 경우 다 취하고 있습니다. 밀접행위설, 물색행위설. 그래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가 점유를 취득했다. 그러면 절도의 기수라는 거죠. 만약에 점유 배제만 하고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면 착수 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까 절도의 미수가 될 것입니다. 점유 취득이란 무엇이냐? 재물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 지배, 즉 배타적 지배를 갖는 것입니다. 이 기수 시기는 공범의 성립이라는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준강도의 기수미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절취의 기수미수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다시 보실 것입니다. 공범의 성립 문제는 각주 186번을 보시면 절도죄 기수 이후에는 그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는 않겠죠. 다만 작물 운반죄 등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수 이후에는 절도죄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일반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항상 타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죠. 야주절,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제외하고는 이 야주절과 손괴 후 야주절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주거침입 행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 구성요건이 아니다.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보시겠습니다. 형법 330조입니다. 조문 한번 보시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언제 범행을 저질렀느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재로 돌아보셔서 사안에서 항상 시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야간에 절취를 했다. 그럼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야주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을 얘기를 합니다.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야주절은 야간에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 침입하여 절도했다. 점유를 취득했다면 그때 기수가 되고요. 만약에 주간에 주거 침입을 했다. 그래서 그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쳤다. 그럼 야주절이 되나? 판례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야간에 행해지는 주거침입 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야주절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주절은 성립하지 않는다. 야주절은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손괴 후 야주절 보실까요? 331조 1항입니다. 331조 특수절도 1항 야간에, 이것도 시간 항상 체크를 하셔야겠죠. 문제에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손괴는 주거침입의 수단이어야 되겠죠. 주거침입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손괴를 한 것이다. 그러면 손괴죄가 야주절과 경합을 하겠죠. 이 손괴란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손괴란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각주 187번 한번 보실까요?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건 손괴가 없죠. 따라서 손괴 후 야주절이 아니고 단순 야주절, 방금 보셨던 330조의 단순 야주절로 가셔야 됩니다.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것이고 주거 침입해서 절취했을 때 기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흉기 휴대절도, 합동절도 331조 2항을 보시죠. 331조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네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과 타재와의 관계는 항상 중요하다. 계속 나오네요. 자, 흉기 휴대절도와 합동절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31조 2항은 각주 188번 참고를 한번 보실까요? 본제의 흉기에 통상 위험한 물건을 포함하여 해석합니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셨는데 흉기라고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비교해서 그게 특수 절도와 특수 강도입니다. 두 개는 개념이 서로 다르죠. 하지만 보통 형법에서는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제의 흉기에 통상 위험한 물건을 포함하여 해석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특수절도와 주거침입 항상 성립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2인 이상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했더라도 아직 목적물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물색 행위설이네요. 물색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다. 따라서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간에 주거침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야간이었다면 주거침입으로 실행에 착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착수 이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의 미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 알아두시고요. 이 참고 부분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공부 겸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괜히 머리 복잡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상습절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습절도. 상습성은 어떤 범죄에서는 항상 중요한 논점이 돼요. 이거는 형소법 논점과 연결될 수도 있죠. 판결이 기판력 문제에서. 그래서 상습성 판단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죠. 그래서 나머지 상습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공소 제기를 했다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확정 판결 미치지 않아요.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적 보석은 가능하게 되죠. 상습범에 해당되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입니다. 필요적 보석 제외입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를 했다면 확정 판결에 기판형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상습성이 없다면 확정 판결에 기판형이 미치지 않아서 공소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필요적 보석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332조 조문입니다. 상습으로 329조 내지 331의 이의 죄를 범한 자는 앞서 보신 절도죄 유형들이죠.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그 형이 모두 달라지겠죠. 그 죄에 정한,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했으니, 각주 189번 보실까요? 자, 종래 특가법으로 규율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았고 참고하시고, 현재 특가법 5조의 4를 이게 문제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두 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가법 5조의 4에 현재 상습 가중처벌 6항입니다. 6항. 5명 이상이 공동하여 또는, 이건 2항이고, 또는 2번 이상 실형 후에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상습 가중처벌. 이때 2번 이상 실형 후에 3년 내에 저지른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집행유예 선고 후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라도 실형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를 여기 실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를 여기에 포함해서 2번 이상에 포함해서 6항 상습 가중처벌 이걸로 기소를 했다면 무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습 가중처벌은 6항 특가법 5조의 4의 6항인데 2번 이상 실형을 받은 후에 3년 내에 범했을 경우인데, 여기에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2번이 됐다, 또 3년 내에 범했네 라고 6항으로 기소를 한다면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가법 5조의 4 6항 위반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조의 4 5항이 또 문제가 됩니다. 5항. 이거는 누범 가중 처벌의 문제입니다. 5항. 6항은 상습 가중 처벌이었고 5항은 누범입니다. 다르죠? 상습과 누범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건은 뭐냐? 5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3번 이상 징역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이상 징역형 받았는데 또 했다. 그럼 누범 가중 처벌한다라는 거죠. 상습 가중 처벌은 6항은 2번 이상 실형이라고 했는데 5항의 누범 가중 처벌은 3번 이상 징역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의 도가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징역형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제5항 누범 가중 처벌로 기소 처벌 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누범과 상습범 다르다. 설령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누범 가중 처벌, 즉 제5항으로 처벌받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범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니까 상습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처럼 그 별도 습벽이 인정되는 공소 제기 사안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범과 상습범은 다르다. 다시 올라오셔서요. 상습성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동종범행 수시법이죠.
동종범행 횟수, 즉 전과 플러스 시간적 간격 플러스 범행 태양, 방법입니다. 동종범행 수, 시, 법. 상습성이라 함은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다. 그 인정에 범행의 횟수와 태양, 종전의 전과 사실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3차례 전과가 있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리고 출소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 단 1회 범한 것이라면 상습성 발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동종 횟수, 수, 전과가 핵심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벽의 발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짧은 시간적 간격에 동종 유사 방법이 더해지면 상습성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텀이 너무 길다, 장시간 간격, 또 동기도 우발적이다, 동종 방법이 아니라 이종의 방법을 썼다, 상습성 인정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판례 보시죠. 상습 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상습 절도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범행을 한 경우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 절도죄에 흡수된다. 상습 절도 공소 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판례 알아두시고, 상습 절도와 주거 침입 항상 중요합니다. 타제와의 관계. 형법 332조는 상습으로 단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단순 절도라면 단순 절도, 야주절이라면 야주절, 특수 절도라면 특수 절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토록 규정하므로 주거 침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 단순 절도와 주거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상습 야주절, 상습 특수 절도, 그러니까 상습 야간 손괴 침입 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상습으로 단순 절도를 범한 자가 상습적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침입을 한 경우에는 상습 절도와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이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332조는 단순 절도 조문은 하나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3개로 돼 있다라는 거죠. 단순 절도, 상습 단순 절도, 상습 야주절, 상습 손괴 후 야주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각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처벌하니까 그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결론이 다르겠죠. 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습 단순 절도하고 플러스 주거 침입을 했다면 주거 침입은 상습 단순 절도에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습 야주절과 손괴 야주절에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상습 야주절에 주거 침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주거 침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 단순 절도와 주거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상습 야주절, 상습 야간 손괴 침입 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한다. 상습으로 단순 절도를 범한 자가 그 수단으로 주간에 주침을 했다. 상습 절도죄와 별개로 주침을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하지만 또 비교하셔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특가법 5조의 6, 방금 보셨던 상습 절도 가중처벌 있죠? 6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를 범한 자가 앞에서 1항에서 보셨던 건 이건 형법상 상습 절도죠. 형법상 상습 절도입니다. 하지만 2번 이상 실형 후에 3년 내에 범했다면 특가법 5조의 4의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가중처벌로 갑니다. 여기에 규정된 상습절도를 범한 자가 주거 침입을 했다면 주거 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각주 190번 보실까요? 특가법 5조의 6항은 그러니까 상습절도 가중처벌의 규정은 특가법에 상습절도 단순절도부터 손괴우 야주절까지를 상습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포괄하여 일률적으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니까 형법상 상습절도처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토록 규정한 게 아니다. 즉 이것은 이 특가법성의 상습절도는 이 모든 죄를 단순절도부터 야주절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가법 5조의 6항의 상습절도에 해당된다면 주거침입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구별을 해 두시고요. 또한 비교해 두셔야 될 것은 주간에 주거침입해서 절도를 했다. 그런데 이게 누범이 되었더라. 즉 3번 이상 징역형 받은 이후에 주간에 주거침입해서 절도를 했다더라. 그러면 특가법 5조에서 5항에 누범 가중처벌로 가죠. 이때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건 누범 가중처벌이기 때문이에요. 상습절도가 아니에요. 6항과 다릅니다. 이때 5항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서로 실체적으로 경합하겠지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주거침입죄와 관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절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